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은 박기욱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4월 학평 해설 및 분석입니다. 첫 생명과학2 학평이죠. 여러분들 고3 돼서 다행인가요? 좀 평이하게 출제된 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생투를 내신뿐만이 아니라 수능으로도 많이 보게끔 하기 위한 배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하나 내지 두 문제 정도까지 이제 틀리신 분들은 아주 꽤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좀 해보셨네요.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세네 문제 정도도 틀렸다. 이것도 잘하신 거예요. 뭐 등급이야 이제 뭐 여러분들 나와 있는 대로 뭐 좀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 뭐 한두 문제에서 이제 등급 두 문제 틀렸을 때 1등급 또는 한 문제 틀렸을 때 1등급 요 선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일단은 생명과학2의 지금 등급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실력을 이제 갖췄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번 학평을 통해서 이제 확인했을 거예요. 실제로 이제 재수생 및 N수생 이 언니 오빠들이 이제 가세를 하게 되면은 등급은 조금씩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 시험의 유형을 보면서 어떻게 앞으로 공부해 나갈 것인가 라는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수능 유형은 맞아요. 수능 유형은 맞는데 그 중에서도 난이도가 아주 꽤 많이 높은 문제들이 상당수가 이제 배제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개념 있죠? 특히 이제 전체 그 총 세 덩어리에서 첫 번째 덩어리 위주의 이제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1단원, 2단원, 3단원, 생투에 1단원, 2단원, 3단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쉬운 1단원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더욱 쉽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많이 틀리신 분들이 있을 거야. 이유는 뭡니까? 1단원은 무조건 개념입니다. 1단원의 핵심은 기본적인 개념이 확실해야지 문제를 접근해서 풀어나갈 수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물론 이제 전범위는 아니지만 그 범위까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해줘야 돼요. 1단원과 달리 2단원하고 3단원은 좀 어렵습니다. 2단원 좀 많이 어렵고요. 내용은 쉽지만 문제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6월 평가원에서는 좀 더 난이도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잘 보신 분들은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되고 2, 3단원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소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1단원의 개념을 찬찬히 다시 한번 다지시길 부탁드리면서 자 이제 본 1번부터의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이제 보시는데요. 항상 이제 세포 구조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의외로 이 1번 문제를 틀리신 상위권 친구들도 있더라 이거야. 그것은 니은보기 때문에 많이들 헷갈렸을 겁니다. 니은보기. 자, 동물 세포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리고 리소점 소포체 중심체 중 하나다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C는 소포체고요. 얘는 중심체고요. 중심립 두 개가 모여서 중심체 됐고 얘는 리가 소화 좀 시켜 리소 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이 세 개를 찾았습니다. 세 개 중에서 막구조가 아닌 녀석은 이 녀석이죠. 중심체는 막구조가 아니고요. 리소점이나 소포체는 막구조입니다. 요거까지 여러분들 좀 챙기셔야 돼. 알겠지? 기억. A에는 가수분해 효소가 있다. 그쵸. 리소점은 네가 소화 좀 시켜. 이 안에 가수분해 효소가 들어있어. 이화작용을 담당하는 가수분해 효소가 있어서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합니다. 기억 맞고요. 니은 B는 미세소관 합성에 관여한다. 자, 중심립 중심체. 이 중심체 요거는요. 핵분열 시 양극으로 이동해서 방추사를 쏘게 됩니다. 이 방추사는 또 일종의 미세소관이죠. 그래서 미세소관, 중간섬유, 미세섬유 요 세 개를 제가 개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염색체 이동과 관련한다. 그래서 중심체, 방추사 요것은 미세소관 이렇게 제가 강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개념만 있으면은 니은도 맞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미세소관, 방주사 이렇게 써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디귿 C의 막 일부는 핵막과 연결되어 있다. 자, C는 소포체입니다. 소포체 일부는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핵막과 연결이 되어 있죠. 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나중에 뒤에 가면은 이제 막진화설 또는 세포막 함입설 이런 것들로 이런 이유를 설명하기도 하죠. 네, 진화 과정에서. 좋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간은 세포 내 섭취입니다. 세포 내 섭취.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안으로 포장해서 들어온다. 그래서 내포라고 그러죠. 내포. 그 다음에 이거는 세포 외 배출. 그죠? 얘는 좀 착해. 세포 내 섭취. 그 다음에 얘는 좀 그렇지. 세포 외 배출. 네, 좋습니다. 그래서 세포의 배출은 외부로 포장해서 내보낸다. 그래서 외포라고도 합니다. 외포. 이 과정에서는요, 세포막 일부가 안으로 들어와서 이 막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게 세포막이었잖아요. 그죠? 세포막 일부가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많이 진행되면 세포막의 표면적이 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요. 반면에 요거는 어때요? 요거는 이 소포, 작은 포장에 있는 요 분비 소막이 바로 여기 붙어서 세포막과 결합해서 세포막을 이루기 때문에 세포막의 표면적이 좀 더 넓어지게 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것을 생각을 해주시고 이 두 과정은요, 세포막을 변형시켜서 물질을 포장해서 들어오게 하거나 또는 내보내거나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힘이 들어요. 힘이 들기 때문에 둘 다 그렇죠. ATP라는 에너지를 소비한다. 알겠죠? 에너지를 소비한다라는 거. 이걸 좀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기억. 백혈구는 가방식으로 세균을 세포 안으로 끌어들인다. 자, 백혈구 같은 경우는 식균 작용을 합니다. 그죠? 식균 작용. 그래서 자기가 먹고자 하는 세균 같은 경우 이렇게 포장해서 안으로 들어오게 하죠. 네, 맞습니다. 식균 작용은 가방식이다라는 걸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니은 나의 결과 세포막의 표면적이 감소된다. 자, 나의 결과 그쵸? 요게 세포막이 되니까 세포막은 좀 더 넓어지겠죠, 표면적이. 니은 틀렸고, 디귿. 가완화가 일어날 때 모두 에너지, 그죠? 에너지가 사용된다. ATP와 같은 그런 에너지가 사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죠? 자, 좋습니다. 세포막을 통한 물질 출입 문제였고요. 예, 평이했습니다. 난이도는 하. 자, 3번 들어갑니다. 가완화는 광합성에 대한 엥겔만의 실험과 루벤의 실험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광합성 결과 발생한 기체다라고 했네요. 자, 가 실험은 엥겔만의 실험입니다. 엥겔만, 그죠? 여기다가 핵함에다가 이 녹졸입니다. 이 핵함에다가 녹색이에요. 광합성 하는 친구예요. 여기다가 이제 프리즘으로 빨주노초 파남보를 비췄더니 빨간색의 호기성 세균들이 많이 모였고 역시 보라색 청자색광 여기에 많이 모였어. 우와 신난다. 자, 여러분들 왜 여기 모였습니까? 라고 인터뷰를 해봤더니 저는 빨간색을 좋아해요. 저는 청색을 좋아해요. 이게 아니라 여기서 산소가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 이거야. 아, 이 세균의 정체는 그치 산소로 호흡하는 세균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호기성 세균의 분포를 통해서 어디서 산소가 많이 발생하는가? 쉽게 얘기해가지고 물의 광분해가 어디서 활발하게 일어나는가? 즉 물의 광분해는 뭐야? 그치? 광합성이죠. 광합성이 어느 색 파장에서 가장 잘 일어나는가를 알아본 그런 실험입니다. 아, 그래서 엥겔만의 실험을 통해 가지고 적색광과 청자색광을 가장 광합성에 많이 이용하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산소가 가장 많이 발생해서 호기성 세균이 많이 모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된 거죠. 기억, 핵함은 적색광보다 황색광에서 천만의 말씀 적색광, 황색광보다 적색광이 더 많이 모여 있으니까 여기서도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난 겁니다. 즉 여기서 적색광을 가장 더 활발하게 흡수했다. 그래서 광합성에 이용했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기억은 18O2다?
18O2다. 자, 그럼 이 실험을 또 얘기해야겠네요. 이 루벤의 실험. 과연 광합성 결과 나오는 O2는 CO2에서 유래된 걸까? 아니면 H2에서 유래된 걸까? 이산화탄소냐, 물이냐? 그걸 알아보고자 이쪽엔 CO2에 있는 O2에다가 요거 동위원소 있죠? 산소 18O2를 입혔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정상적으로 16O야. 됐죠? 물은 그냥 정상적인 16O라는 걸 입혔어요. 그 다음에 CO2에 이제 18O를 입힌 거죠. 반면에 이쪽은 CO2는 그냥 정상적인 16O2가 되는 거고요. 여긴 물에다가 좀 더 무겁죠? 18O, 18O를 입히게 된 거야. 됐어요? 차이가 잘 보세요. 이게 루벤의 실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빛을 줬어요. 그럼 빛을 줘가지고 이제 산소가 나오겠죠. 여기 이제 O2가 나오고, 여기도 O2가 나오겠죠. 자, 이 O2는 과연 뭘까? 이거야, 정체가. 여기서 나온 O2일까? 여기서 나온 O2일까? 여기서 나온 O2일까? 여기서 나온 O2일까? 자,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뭐죠? 산소는 물에 광분해로 나온다. 물에 광분해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여기서 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냥 정상적으로 16O2가 되는 거고, 여기는 그쵸? 물이 광분해되면서 요게 나오니까 18O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산소는 어디서 유래됐다? 그치, 물에서 유래됐다라는 걸 알아낸 그 유명한 실험입니다. 루벤의 실험. 자, 니은 기억은 16O2입니다. 그쵸? 물에다가는 18O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정상적인 16O였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18O2가 나온 게 아니죠. 니은이 그렇죠. 18O2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핵함과 클로렐라에서 모두 물의 광분해가 일어난다. 자, 핵함 땡그라미, 그 다음에 클로렐라 땡그라미, 이 둘은 녹조류여가지고 카잔 A, B 이렇게 갖고 있어요. 광합성 색소. 카로틴, 잔토필, 이거 카로티노이드 계통의 색소라고 그러고, A, B 엽록소 A하고 엽록소 B 갖고 있어. 그래서 이 둘은 육상식물과 똑같은 광합성을 합니다. 빛이 있을 때. 그죠? 여기 빛을 색깔에 따라서 이제 비춰준 거고, 이건 이제 빛을 비췄어요. 따라서 이 경우나 그치? 여기서도 물의 광분해로 산소가 발생하고, 여기서도 물의 광분해로 산소가 발생하고, 여기서도 물의 광분해로 산소가 발생합니다. 다 발생해요. 알겠죠? 그래서 물의 광분해로 산소가 발생합니다. 디귿 맞습니다. 자, 명반응 얘기였어요. 명반응 얘기. 그 다음에 4번. 자, 1페이지에서는 아마 4번을 여러분들 또 조금 어려워하신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생명과학 수능 특강, 생명과학 2, 박경의 생명과학 2, 현미경 편을 보시면 돼. 또는 색깔이 왜 이래? 자, 기웅찬 생명과학 2 보셔도 됩니다. 갑니다. 저반 렌즈에 저반 마이크로미터를 끼우고 대물 마이크로미터 재울 때 하고 100배 땡그라미 주세요. 100배로 관찰했습니다. 그럴 땐 저반 마이크로미터가 5눈금에 한 눈금 일치했어요. 요게 기준자라고 그랬어요. 요게 기준자. 알겠죠? 대물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은 10이야. 여기 대물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의 길이는 10이야. 근데 거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건 저반 마이크로미터. 이건 대물 마이크로미터. 자, 여기가 10이기 때문에, 여기가 10마이크로미터이기 때문에, 여기 그 안에 5개 들었으니까 이걸 5로 나누면 당연히 2가 되겠죠. 2마이크로미터가 되겠죠. 한 눈금, 저반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은 2가 된다. 되셨죠? 저반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의 길이는 2가 된다. 자, 대물 마이크로미터 대신 세포의 현미경 표면을 재물때 올려놓고 관찰한다. 대물렌즈 별만 변화시켜서 기억배하고 니은배, 기억배, 니은배, 그리고 이건 4배.
하여 세포 A를 관찰한다.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세포 A와 겹치는 접안 마이크로미터 눈금수는 20이야. 자, 접안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을 2마이크로미터라는 걸 찾아냈고 거기다가 이 눈금에 20눈금 겹치게 되는 거니까 2는 40. 그렇지. 40 마이크로미터가 되죠. 곱하기 2하고 20 해주면 40 마이크로미터가 바로 세포 A의 크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기억 A의 크기는 얼마냐? 40이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 기억은 틀렸어요. 40 마이크로미터가 돼야 되고요. 니은과 디귿은요. 요걸 찾아 주셔야겠죠. 여기 이제 빈칸을 다 채워 주시면 돼. 자, 여러분들 현미경의 배율이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현미경의 배율이 증가하면 접안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의 크기는 커져요, 작아져요? 예를 들어 볼게요. 100배에서 요만했던 세포가 있어. 100배에서 요만했던 세포가 있어. 근데 얘가 200배가 되면은 세포 크기가 이렇게 확대돼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만할 때도 이 세포 크기는 얼마야? 요만할 때 크기나 이만할 때 크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뭐 말씀인지 아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요 세포 크기가 4라고 해볼게요. 4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만했을 때도 세포 크기는 4였고 요만했을 때도 세포 크기는 4야. 맞죠? 예. 근데 요만했을 때 세포 크기 4라는 얘기는 접안 한 눈금의 길이가 얼마란 뜻이에요? 그렇죠? 2란 얘기죠. 여기가 2 돼가지고 이게 4가 된 거예요. 그런데 확대해가지고 봤더니 세포 크기가 이만해졌어. 그래도 세포 크기는 4라고 그랬지. 똑같은 4라고 그랬지. 이때나 4라고 그랬지. 그러면 접안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 길이는 1이 된 거예요. 1. 맞죠? 네 눈금 겹치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배율이 높아지면 세포가 접안 마이크로미터랑 많이 겹치게 돼요. 그러면 접안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 크기는 반대로 줄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반비례 관계라고 생각하세요. 배율이 커지면 접안 한 눈금 크기는 작아진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잘 보세요. 세포 A와 겹치는 접안 마이크로미터 눈금수가 20개였는데 40개에 겹쳐. 지금 이렇게 생각해봐. 2개였는데 4개에 겹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죠. 2개였는데 4개 겹친다. 그럼 배율을 몇 배 준 거야? 2배 준 거예요. 100배에서 200배가 된 거야. 니은배는 200배야, 200배. 2배. 되셨어? 배율이 2배 되니까 세포 크기가 2배로 늘어났어. 늘어나다 보니까 접안 마이크로미터 눈금에 2배를 겹치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네. 자, 그러면은 얘가 40이 나오려면, 얘가 40 마이크로미터 다 나오려면, 어차피 세포 크기는 똑같으니까 무엇으로 재든 세포 크기는 항상 똑같은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똑같으려면 여긴 얼마가 돼야 되냐면, 그쵸? 1이 돼야겠죠. 잘 보세요. 100배에서 200배로 2배 커지니까 반비례로 얘는 절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되셨어요? 네. 그래서 1마이크로미터, 접안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의 길이가 1마이크로미터 되고 곱하기 40 눈금 하면은 40 마이크로미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자, 그럼 2는 40, 1, 4는 40, 5 얼마? 5, 8에 40. 그렇죠? 8눈금에 겹치게 되죠. 8눈금에 겹치게 되고, 자, 그러면 요건 반비례 관계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요거 곱하면은, 그쵸? 200이고요. 요거 곱해도 200이죠? 그럼 요거 곱하면 200이 돼야 되니까 40배. 됐죠? 40배가 돼야지, 예. 얘가 요렇게 줄어들었을 때, 그죠? 배율이 100배에서 40배가 됐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는 길이가 요거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비례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그쵸? 40이 돼야 됩니다. 알겠죠? 네. 얘의 절반이면 어떻게 돼? 이렇게 보세요. 얘의 절반, 50배. 얘의 절반이면 얘는 2배가 돼서 4마이크로미터가 돼야 되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따져주시는 건데, 이렇게 곱해서 생각하시면 더 간편하겠죠. 그죠? 네. 200, 200, 200 해주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디귿. 니은배일 때 접안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의 길이는 1마이크로미터다. 그죠? 니은배일 때 1마이크로미터다. 그래서 40눈금 겹쳐서, 예, 결국은 세포 크기는 이렇게 재나 저렇게 재나, 즉 100배로 재나 40배로 재나 200배로 재나 50배로 재나 400배로 재나
항상 40 마이크로미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유형의 문제 잘 챙겨 놓으세요. 알겠죠? 현미경 관련 문제 좀 여러분들 좀 까다로워하는 경향이 있지만 요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서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고로 제 개념 강의 기용찬 생명과학 2 내지는 수능 특강을 보시면 이 부분을 제가 잘 정리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배율에 따라 저반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의 크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들어갈게요. 자, 표는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 방식 가와 나의 특징을 그림 물질 X가 들어있는 배양액에 세포를 넣은 후 시간에 따른 X의 안과 밖의 농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물질 이동 방법이 있죠. 머릿속에 딱 있어야 돼. 확산도 단순 확산하고 촉진 확산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능동성과 내포 외포 이렇게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자, ATP를 사용하니까 뭐예요? 사용하니까 그치? 능동성 아니면 내포 외포 그죠? 근데 막단백질도 사용하니까 능동수송 가는 능동수송이 돼. 물론 이제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가와 나는 누구 중에 하나다라고 주어졌어요. ATP를 사용 안 하니까 그쵸? 확산. 물론 이제 삼투도 있습니다. 확산 아니면 이제 삼투. 확산도 단순 확산, 촉진 확산이 있었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그랬죠. 가하고 나는 능동수송과 촉진 확산. 그럼 남은 건 촉진 확산이에요. 그러면 ATP 사용 안 하는 건 당연해. 촉진 확산에서. 근데 막단백질은 사용합니다. 촉진 확산에서. 막단백질 사용합니다. 되셨죠? 그리고요. 이 X의 이동 방식은 가와 나 중에 하나인데 지금 농도 차가 있었습니다. 세포 밖에 많았어요. 세포 안보다 세포 밖에 많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농도 차가 줄어들어서 안팎의 농도가 같아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농도 차가 생기는 건 능동수송이야. 농도 차를 만드는 건 능동수송이지만 농도 차가 점점 줄어드는 건 확산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야. 아시겠죠? 능동수송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을 이동시켜서 농도 차를 만들고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면서 농도 차가 줄어들게 되죠. 따라서 바로 나가 되는 겁니다. X의 이동 방식은 나가 되는 겁니다. 기억은 사용함이다. 그렇죠. 사용함. 니은 X의 이동 방식은 가이다. 아니죠. 나 방식을 이용하는 거야. 니은 틀렸고 디귿.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한 나트륨의 이동 방식. 나트륨 칼륨 펌프는 가장 대표적인 능동수송이야. 가장 대표적인 능동수송이니까 가 방식이 되는 거야. 가 방식. 오케이? 네. 그래서 디귿 틀렸습니다. 따라서 니은 디귿 틀리고 기억만 답이 돼서 1번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들어갑니다. 그림 가는 세포 분해법으로 세포 분해법 동그라미 쳐주세요. 식물 세포 동그라미 쳐주시고 자, 세포 소기관을 분리하는 과정을 나는 현미경을 이용하여 세포 소기관 A를 관찰할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자, 원심 분리 속도는 3보다 1이 빠르다. 자, 여러분들 지금 핵 세포벽 같이 가장 무거운 것이 이제 가라앉아 있어요. 이제 가장 느리게 돌렸겠지. 그리고 좀 더 빨리 돌려서 엽록체 핵 엽, 미, 소리. 핵, 엽, 미, 소리. 미토콘드리아가 되는 겁니다. 점점 가벼운 세포 소기관을 분해해야 되기 때문에 더 빨리 돌려줘야 돼. 그래서 3이 더 빨라. 알겠죠? 3보다 1이 빠른 게 아니야.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A는 크리스타 땡그라미 주세요. 크리스타? 이건 여러분들 요 미토콘드리아의 요 안에 접혀 있는 부분을 우리 크리스타라고 그래요. 크리스타. 내막이 접혀 있는 부위를 뭐라고? 크리스타. 알겠죠? 크리스타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미토콘드리아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미토콘드리아이기 때문에 뭐 그림에서 제시했기 때문에 뭐 이건 뭐 어떻게 뭐 이해를 제기할 길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예. 여기서 이제 현미경을 이용해서 한 거니까 이걸 지금 미토콘드리아 아닌 다른 걸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못 닮았어. 가만히 있어 봐. 비엔나 소세지? 아닙니다. 미토콘드리아. 네. 자, 디귿. 나는 광학 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한 결과다. 광학 현미경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안에 있는 단면을 아주 리얼,
좀 굉장히 사실적으로 이렇게 선명하게 해상도 높게 볼 수가 없죠. 이거는 단면을 딱 통과해 가지고 볼 수 있는 투과, 전자, 현미경을 통해서 본 거예요. 아시겠죠? 미토콘드리아를 투과해서 안에 있는 내부 구조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부 단면을 볼 수 있는 거죠. 투과, 전자, 현미경을 이용해서 관찰한 결과입니다. 디귿 틀렸어요. 따라서 기억 틀리고 디귿 틀리고 니은만 맞죠? 크리스타는 미토콘드리아의 구조다. 좋습니다. 2번 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자, 7번은 뭐 이건 뭐 난이도가 하하? 상당히 쉬웠습니다. 이쪽은 광합성 과정의 물질 대사를 나타내고요. 이쪽은 세포 호흡 과정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 과정에서는요, 그쵸? 비대에너지를 받아들여서 포도당과 같은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이죠. 기억 맞고요. 니은 과정 나는 흡열 반응이다. 이건 세포호흡입니다. 세포호흡. 세포호흡에서는 에너지가 방출되죠. 그래서 나 과정은 발열 반응입니다. 아시겠죠? 나 과정은 발열 반응이야. 네, 좋습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ATP가 합성되는데요. 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과정은 세포 호흡 과정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그 방출된 에너지를 ATP에 저장하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세포 호흡은 분해되는 이화작용이면서 발열 반응입니다. 되셨죠? 네, 니은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의 양보다 디귿이야. 이 원의 양보다 이 투의 양이 많다. 자, 비대에너지가 들어와서 여기에 저장이 됐는데 이 저장된 에너지가 일부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일부만 ATP에 저장되는 거예요. 이거 6대 4입니다. 6대 4, 60% 대 40%예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에너지가 같을 수가 없죠. 얘가 더 적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사라진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네. 따라서 2원이 더 큽니다. 이 투보다. 되셨죠? 그래서 디귿도 틀렸어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들어갑니다. 자, 효소 관련 문제입니다. 효소. 사람의 소화 효소 X 땡그라미 쳐주시고요. 젖당이 분해되는 반응입니다. 자, 젖당 같은 경우는 이당류라고 그래요. 이당류. 두 개의 당이 연결되어 있죠. 자, 이당류인데 이 젖당이 분해되면요. 포도당과 갈락토스라는 단당류가 돼요. 포도당과 갈락토스라는 단당류 두 개가 단당류가 됩니다. 얘도 단당류, 얘도 당당류. 그러면 젖당의 분해 반응이죠. 젖당이 분해되는데 무슨 효소가 쓰일까요? 젖당 분해 효소가 쓰이겠죠. 젖당 분해 효소. 영어로 락테이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젖당 분해 효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락테이스 또는 락타제, 락테이스. 이 젖당 분해 효소가 작용을 할 때 바로 물이 들어갑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요. 얘가 락테이스, 젖당 분해 효소고요. 얘는 젖당이고요. 이당류죠. 합체도킹 해가지고 효기복을 형성합니다.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하고요. 여기서 이제 요 과정에서 어떻게 돼? 그렇죠. 화학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죠. 화학 반응 얘가 얘될 때 필요한 그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가면서 분해가 돼요. 자, 이걸 무슨 분해 반응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가수 분해 반응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당연히 이 효소는 당연히 가수 분해 효소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기억 X는 가수 분해 효소다. 맞죠? 니은은 37도씨일 때의 기질의 농도 변화다. 자, 이제 제시된 자료가 또 하나 있습니다. 15도씨하고 37도씨일 때 시간에 따른 기질의 농도 변화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X축, Y축을 꼭 땡그라미 쳐주시라고 그랬어. 네? 수능에서, 시험에서 그래프 나오면 X축과 Y축은 그냥 땡그라미 치고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는 거야. 즉, 시간이라는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반응 속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누가 더 반응 속도가 빠를까? 그쵸? 기억이 니은보다 빨라요. 더 빠른 시간에 기질이 다 없어졌잖아. 얘가 기질이에요, 기질. 기질은 반응 물질이에요. 반응 물질이 더 빨리 이렇게 사라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 빨리 반응이 다 일어나서 기질이 다 분해됐다. 기질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니까 얘가 더 반응 속도가 빠른 거죠. 물론 접선의 기울기를 보시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반응 속도가 빠른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그렇죠? 37도씨. 얘는
낮으니까 15도씨가 되겠죠. 따라서 니은 보세요. 니은은 37도씨일 때다 아니죠. 15도씨일 때의 기질의 농도 변화고요. 니은 틀렸고 디귿 T1에서 자, T1에서 X의 수분의 A의 수는 자, T1일 때 자, 요게 X의 수. X가 뭐죠? 효소죠, 효소. 효소의 수분의 A의 수. A의 수가 뭐죠? 효소 기질 복합체야. 그러면 얘가 많아지고 얘는 줄어들수록 혼자 있는 효소는 줄어들고 효소 기질 복합체가 많아질수록 반응이 빨리빨리 진행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 경우에 누가 더 반응 속도가 크죠? 그렇죠. 기울기가 더 큰 기역이죠. 그죠? 기울기가 더 큰 기역일 때가 그죠? 기울기가 더 크죠? 네. 이때가 더 반응 속도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T1일 때, 이 시간대에 기역이 좀 더 반응 속도가 빠르고 있어요.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효소 기질 복합체가 많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기질이 더 빠르게 분해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역일 때보다 니은일 때가 크다? 아니죠. 이 값이 클수록 반응 속도가 빠른 거니까 누가 더 빠르다? 그렇죠. 니은보다는 기역이 크게 되는 겁니다. 니은보다는 기역이 더 크게 되는 겁니다. 이 값이. 알겠죠? 예. 다른 표현으로 바꾼다면 뭐 반응 속도가 더 니은보다 기역이 더 크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요. 그래서 디귿 틀렸습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삼투현상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삼투는 뭐죠?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야. 뭐라고? 삼투현상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야. 자, 그런데 재미있는 실험입니다. 동일한 반투과성막을 U자관 1과 2에 각각 장치하고 농도가 서로 다른 설탕용액 A, B, C 위줄 주와 자, A하고 B하고 C가 농도가 다르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1과 2의 기역 쪽과 니은 쪽에 A, B, C를 각각 넣었어요. 여기다 A, B, 여기다 A, C. A하고 C를 비교하고 A하고 B를 비교하는 겁니다. 자, 이랬더니 니은 쪽, 그쵸? 니은 쪽만 나타낸 거예요. 여기에 변화인데 여기 1번의 니은은 올라갔어요. 높이입니다. 용액의 높이예요. 이게 만약에 이쪽에 농도 변화다라고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조심해야 돼. 이쪽에 농도 변화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이쪽에 높이 변화야. 그러니까 높이가 점점점 이쪽에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높아진 이유는 여기서 1로 이동했다는 얘기야. A에서 B 쪽으로 이동했다는 얘기야. 뭐가? 물이. 아, 그럼 여기가 저농도고 여기가 상대적으로 고농도구나. 그럼 B가 A보다 고농도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쪽은 이쪽에 용액의 높이가 낮아지고 있어요.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낮아졌다. 자, 여기가 낮아졌다라는 얘기는요. 여기가 높아졌어요. 이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 이쪽으로. 아, 그럼 여기가 저농도고 여기가 고농도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A가 더 고농도예요. A가. C보다 A가 고농도야. 이런 순서가 되는 거죠. 설탕 용액의 농도는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기억 맞습니다. 가에서 설탕 용액의 농도는 B, A, C 순서다. 기억 맞고 니은. T1일 때 2에서 반투과성막을 통해 물 분자가 이동한다. 자, T1일 때든 여길 때든 always 이 반투과성막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은 바로 무슨 분자? 물 분자입니다. 설탕 분자가 아니라 물 분자야. 아시겠죠? 됐습니까? 예, 그리고 이런 상태로 평형이 일어난 상태에서 압력 평형이 일어난 상태에서 물 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개수가 같아요. 왔다 갔다 하는 개수가 같기 때문에 예, 높이 변화는 이제 없게 되는 거죠. 물 분자는 always 항상 이동하고 있다라는 거. 삼투 현상입니다. 물 분자가 멈춰 있지 않아요. 항상 이동합니다. 오케이. 자, 니은 맞고요. 그다음 디귿 세포 4개 농도가 가의 C와 동일한 적혈구를 B에 넣으면 용혈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요. 자, 세포 4개 농도가 가의 C와 동일한 적혈구, 즉 저농도인 적혈구를 B에 넣으면 고농도에 넣으면 어떻게 돼? 자, 적혈구가 저농도고 여기가 고농도면, 그치? 적혈구에서 고농도 쪽으로 물이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돼? 적혈구는 쭈글쭈글해지겠지. 쭈글쭈글이가 되네. 네, 쭈글쭈글해지는 겁니다. 알겠죠? 용혈현상처럼 이렇게 용혈현상처럼 빵 하고 터지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기억 니은만 맞는다. 아시죠? 니은 보기가 상당히 많이 출제되는데 아직까지도 니은 보기 같은 거에 틀리시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요 시점 있죠? 요 시점 같은 경우는 지금 줄어들고 있으니까 물분자가 여기가 지금 줄어들고 있고 이쪽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 시점이니까 물분자 이쪽으로 이동하는 게 좀 더 많은 거예요. 이쪽으로도 이동하는데 이쪽으로 이동하는 게 많은 게 요때고 요때는 왔다 갔다 하는 물분자 같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만 이동한다. 이런 표현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잊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0번 들어갈게요. 가는 어떤 식물의 엽록체 구조입니다. 엽록체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 식물 잎의 광합성 색소를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 분리한 결과입니다. 자, 기억과 니은은 그라나와 스트로마인데 여긴 바트 그라나 명반응 장소죠. 여긴 스트로마, 암스트로마 암반응 장소죠. 암스트로마. 기억, 광합성의 암반응은 기억에서 일어난다. 그렇죠? 암반응, 암스트로마. 여기서 CO2가 고정돼서 포도당이 합성되는 암반응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즉 켈빈 회로 스트로마에서 일어나요. 기억 맞고요. 니은. 니은에는 엽록소 A가 있다. 자, 카잔 AB. 자, 요 광합성 색소는 바로 바트그라나 여기에 존재합니다. 특히 이제 틸라코이드 막. 틸라코이드가 모여서 그라나가 된 건 아시죠? 그래서 틸라코이드 막에 광합성 색소가 존재합니다. 니은 맞습니다. 디귿, 나에서 전개율은 카로틴보다 엽록소 B가 크다. 전개율은요, 원점으로부터 누가 더 멀리 갔느냐. 원점으로부터 용매 전성에 대한 그 색소의 B가 되는 겁니다. 그 색소가 이동한 거리, B가 되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를 10이라고 하고 카로틴을 뭐 여기까지를 9라고 하면 10분의 9 또는 0.9. 카로틴이 가장 많이 간 거죠. 그래서 카로틴이 전개율이 가장 큽니다. 당연히 엽록소 B보다 카로틴이 전개율이 가장 크죠. 네, 좋습니다. 전개율의 개념도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디귿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들어갈게요. 세포 가부터 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타낸 것이다. 대장균, 간세포, 양파, 표피세포 밑줄 쫙쫙쫙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포벽에 있는 건 누구냐? 대장균이죠. 세균 세포벽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양파세포죠. 그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그쵸. 양파세포. 둘 중에 하나는 대장균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간세포는 얘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간세포. 동물세포는 세포벽이 없으니까. 자, 근데요,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견이 없다. 그러면 이제 원핵세포인 대장균이 되겠네. 원핵세포인 대장균. 그 다음에 양파세포는 진핵세포니까, 양파세포는 식물세포예요. 식물세포는 진핵세포니까 당연히 막으로 쌓여있는 세포 소견이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먼저 결정을 지으시면 그 다음엔 다 해결이 됩니다. 1번, 간은 대장균 맞죠? 2번, 나의 세포벽에는 셀룰로스 있다. 식물세포는 당연히 세포벽에 셀룰로스 성분이 있습니다. 맞고요. 3번, 리보솜이 있다. 모든 세포에는 다 리보솜사탕, 리보솜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소와 같은 단백질 합성에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기억은 리보솜이 있다 해당됩니다. 4번, 골지체가 있다는, 골지체라는 막성 세포 소기관은 진핵세포에 존재하는 거니까 이 진핵세포는 얘네 둘입니다. 그죠? 진핵세포는 얘네 둘이니까 니은에 해당하는 거 맞습니다. 다시 한번 나왔네요. 5번, 진핵세포에 해당하는 건 니은에 해당하는 겁니다. 얘는 원핵세포야. 대장균은 원핵세포. 그래서 니은에 해당돼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자, 12번 들어갑니다. 그림 가는 TC 회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제 여러분들 그 TC 회로를 저하고 강의, 이제 제 강의 들으시면서 이제 다 외우실 거예요. 까먹었으면 또 외워야 됩니다. 계속 외워야 돼. 시트르산 탄소 6개짜리야. C6N, C5N, C4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록, 옥살아세트산, C4 이렇게 되죠. 자, 탄소수가 줄어들면서 CO2하고, 그죠? CO2하고 NADH. CO2하고 NADH. 됐죠? 서프마록! 여기는 탄소수는 줄어들지 않고요. FADH2. 마지막에 마록, NADH. 자, 이렇게 나오는 거 저랑 함께 외우셨을 겁니다. 자, 기억, 탈탄산 반응이 일어나는가? 자, 탈탄산 반응이라는 건 CO2가 발생하는 거니까요. 1번과 2번 과정에서 CO2가 발생했어요.
탈탄산 반응을 통해서 CO2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보자. 1번, 2번. 예! 좋습니다. 탈탄산 반응이 일어나는가? 예! 네, 얘네 둘은 일어나고 3번 과정에서는 CO2가 발생 안 하니까 맞네요. 기억 맞고요. 이은 기질 수준 인산화가 일어나는가? 기질 수준의 인산화라는 건 ATP가 만들어지는 과정인데요. 알파 현상 해가지고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암기하시라고 그랬죠? 알파에서 ATP, 알파에서 ATP, 알파에서 A. 그래서 여기서 ATP 나온다. 따라서 기질 수준의 인산화 일어나는가? 예. 여기서 예. 빠뜨 그러나 이래서 아니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B에 해당한다. 맞네요. 디귿 1, 2, 3에서 모두 NADH가 생성된다. 자, 1에서는 NADH 만들어지고 2에서도 NADH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여기서 NADH 만들어지는데 3에서는 FADH2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디귿 틀렸습니다. 3에서는 NADH가 생성되지 않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3번. 동물세포에서 단백질이 세포호흡에 이용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동물세포 된 거라면 치시고요. 자, 단백질 같은 경우 여러분들 먹으면 기운이 나죠. 세포호흡에 이용되기 때문이야. ATP 만들기 때문이야. 아시겠죠? 단백질이 이제 일단 아미노산으로 분해돼야 돼요. 그죠? 단백질은 이 아미노산의 축합 중합체이기 때문에 이 펩타이드 결합을 딱 끊어가지고 아미노산을 만든 다음에 아미노산에서 이제 NH2 아미노기를 떼어내요. 이걸 탈아미노기 반응이라고 합니다. 탈아미노기 반응.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제 유기산이 돼서 들어갑니다. 다양한 유기산이 돼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제 세포호흡에 이용이 되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네. 기억, 아미노산은 탈아미노기 반응을 거친 후 세포호흡에 이용된다. 그렇죠? 아미노산에 있는 이 NH2, 이 아미노기를 떼내야 돼요. 그래서 탈아미노 반응 또는 탈아미노기 반응, 탈아미노 반응을 거친 후 세포호흡에 이용된다. 맞죠? 기억 맞고. 과정 가에서 NAD+가 환원된다. 여러분들 C3, C2, 자, 이 피루부산에 뭐라고 그러죠? 산화라고 그러죠. 피루부산이 산화됐다는 얘기는 환원시키는 물질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NAD+이 들어가서 NADH, 전자, 수소, 즉 전자를 받아옵니다. 그래서 NAD+은 환원되고요. 피루부산은 산화되는 거야. 됐지? 오케이. 따라서 니은 맞습니다. NAD+는 환원된다. 디귿, 한 분자의 아세틸코에이가 TC의 회로를 거치면 FADH2는 몇 개 만들어질까? 자, 여기서요. C, R, 서, 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 아시죠? 이때 석푸마러, 석발, 석푸마러 여기서 FADH2 하나가 나와요. 됐죠? 한 분자의 아세틸코에이가 들어갔을 땐 한 분자의 FADH2가 나온다라는 걸 저하고 TC의 회로 하면서 암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답은 3번 되겠어요. 그 다음에 14번. 자, 엽록체의 틸라코이드를 이용한 ATP 합성 실험입니다. 밑줄짝. 틸라코이드를 이용한 ATP 합성 실험이에요. 자, 여러분들 잠깐 요 개념을 살짝 한번 살펴보고 이 문제를 푸시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야. 엽록체가 있죠. 이중막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자, 틸라코이드 하나 제가 그렸습니다. 이 틸라코이드 막에서요, ATP 합성 효소가 있어요. 틸라코이드 막에. 그래서 ATP가 합성되는데, 자, 어떨 때 ATP가 합성되냐면요. 일단은 비대너지를 통해서 방출된 그 고에너지 전자가 수소연을 여기다 꽉 채워요. 수소연 여기다 꽉 채워. 그럼 여기서 수소연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우 좁아라 이렇게 됩니다. 아우 좁아 미칠라고 그래 얘네들. 그러면서 막 튀어나옵니다. 우와 시다다 하고 튀어나옵니다. 자, 이때 나올 때 틸라코이드 내부에서 스트로마로 나올 때 ATP 합성 효소를 통해서 나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틸라코이드 안에서 나올 때 ATP가 합성된다는 얘기예요. 나올 때.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건 물 집어넣어서 물총 찍찍찍찍찍, 야 이게 이제 좀 파괴력이다 있다. 그래서 이제 나올 때 ATP 합성한다. 이렇게도 연상을 할 수 있겠다. 알겠죠? 물총 쏠 때 나올 때 힘이 에너지가 넘치는 거니까 ATP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소연이 많아야지, 안쪽이 수소연이 많아야 돼. 바깥쪽보다, 스트로마보다 여기가 많아야 됩니다. 즉 pH가 수소연이 많은 경우 pH가 낮은 경우예요. 바깥쪽보다 안쪽이 낮아야 돼요. 자, 그러면 어느 때만
ATP가 생길 수 있냐면 그쵸. 요때 pH가 낮죠. 바깥쪽보다. 그러니까 낮은 데서 바깥쪽으로. 즉 pH가 낮은 게 수소연이 많은 거야. 명심하세요. 예? pH가 수소연이 많을 때 pH가 낮은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수소연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렇게 틸라코이드 내부에서 나갈 때 ATP가 생기는 거예요. 되셨죠? 나머지는 생길 수가 없죠. 네, 나머지는 ATP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좋습니다. 기억 B에서 수소이온이 ATP 합성 효소를 통해 틸라코이드 막에 있는 ATP 합성 효소를 통해 틸라코이드 내부에서 밖으로 이동하면서 ATP가 합성됩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죠? 틸라코이드 막에 ATP 합성 효소를 통해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틸라코이드 막에 이렇게 ATP 합성 효소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를 통해서 수소연이 나가면서 고농도의 수소이온이 저농도 쪽으로 나가면서 즉 pH가 낮은 데서 pH가 높은 데로 나가면서 틸라코이드 내부에서 나가면서 ATP가 합성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몇 번을 지금 강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네, 기억 맞고요. 니은 C에서 ATP가 합성되지 않는다. 네, 지금 방금 얘기했어요. 합성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합성되지 않아. 오히려 바깥쪽에 수소연이 많기 때문에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죠. 수소연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는 ATP 합성되는 거 아니에요. 나갈 때라고 그랬어. 나갈 때. 자, 니은 틀렸고 디귿 합성된 니은 맞았고 디귿 합성된 ATP는 화학 삼투에 의한 인산화를 통해 생성된 것이다. 제가 지금 방금 설명한 이 내용이 화학 삼투적 인산화라고 그래. 뭐라고? 화학 삼투적 인산화. 되셨어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도 이와 같은 원리로 ATP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용어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디귿에서는 이런 용어나 어휘를 좀 키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세포업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미토콘드리아의 전자전달 과정이야. 자, 미토콘드리아의 전자전달 과정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게 뭐냐? 그쵸? 미토콘드리아 내막입니다. 뭐라고요? 미토콘드리아 내막. 자, 미토콘드리아 내막에다가 NADH가 고에너지 전자를 줘요. 전자 좀 우와시다다 하면서 그 전자가 이동하면서 수소연을 저렇게 와 하면서 막 쌓이네. 수소연이 막 쌓이네. 수소연이 막 쌓이네. 와우, 막 쌓이네. 막 쌓이는 공간. 그렇죠? 수소연이 많아져. 그럼 수소연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pH가 어떻게 돼? 낮아지는 거야. 여기가 막 쌓이 공간이면. 당연히 여기는 미토콘드리아 기질이 되겠죠. 미토콘드리아 기질 또는 미토콘드리아 바탕질, 미토콘드리아 기질. 되셨어요? 그러면 기억. 가는 미토콘드리아의 내막과 외막 사이 공간이다. 틀렸죠? 여기 미토콘드리아 기질이 되는 겁니다. 됐죠? 기질에서 수소연이 막 사이 공간 쪽으로 능동 수송됩니다. 무슨 에너지를 통해서? 그쵸? 고에너지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힘을 쓰고 또 여기서 또 힘을 쓰고 하다 보니까 점점 에너지를 잃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니은 보세요. NADH로부터 제공된 전자는 기억에 있을 때는 에너지가 넘쳤어. 마치 20분 전에 내가 강의를 시작했을 때 그 모습이야. 하지만 지금은 이 모습이야. 에너지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기억에 있을 때가 오히려 더 높은 에너지를 갖게 되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에너지는 줄어들겠죠. 왜? 능동수송 했으니까. 일을 했으니까. 네, 좋습니다. 저도 이제 에너지 있는 걸 가지고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런 원리예요. 네. 그래서 기억과 니읒 둘 다 틀렸고요. 디귿. 기억에서 니은으로의 전자전달을 차단하는 물질을 처리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거 가지 마! 하고 딱 전자전달을 차단하면 능동수송이 안 일어나요. 전자전달이 안 일어나면 능동수송이 안 되니까 pH가 낮았었는데 수소연이 많아서 pH가 낮았었는데 수소연이 못 오니까 그쵸 올라가게 됩니다. pH가 높아지게 돼요. 알겠죠? pH는 처리하기 전보다 증가한다. 오케이 맞습니다. 여기는 증가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쪽인지 잘 구분해야 돼. 여길 묻는 거야. 이쪽이 아니라 나를 물었으니까 나는 정상적인 경우 전자전달이 잘 되는 경우 pH가 낮아야 되는데 전자전달이 안 되면 그거보다 높아진다. 디귿 맞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보겠습니다. 표는 세포에서 일어나는 발효 과정에서 특징입니다. 자, 1과 2는 밑줄짝 알코올 발효와 젖산 발효 중 하나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여기다 먼저 써줄게요. 여기다가. 저쪽은 봐도 이건 바로 봐도 몰라요. 이쪽을 먼저 봐야 돼.
O2가 이용되는 거 둘 다 아니에요. 젖산 발효도 아니고 알코올 발효도 아니고 CO2가 발생되는 건 알코올 발효입니다. 되셨죠? ATP가 생성되는 건 젖산 발효도 생기고 알코올 발효도 생겨요. 젖산 발효도 포도당 하나당 EATP, 알코올 발효도 포도당 하나당 EATP. 따라서 둘 다 생길 수 있는 건 이건 하나밖에 안 되고 둘 다 안 되니까 당연히 둘 다 생기는 건 요게 되겠죠. ATP가 생성된다. 됐죠? ATP가 생성된다. 그다음에 둘 중에 하나인 거는 둘 중에 하나인 거 알코올 발효가 되는 CO2가 발생한다가 되겠죠. CO2가 발생한다. 그러면 CO2가 발생하는 거에서 알코올 발효가 되는 거니까 요게 알코올 발효가 되겠죠. 알코올 발효. 그럼 이건 당연히 젖산 발효가 되겠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나머지 기억은 O2가 이용된다. 그죠? O2가 이용된다. 자,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상당히 빠르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네. 자, 뭐 이렇게 바꾸면 좀 더 R, 젖. 이렇게 되면 저순수하고 거의 맞아 떨어지고 있죠? 그죠? 요것만 바꾸게 되면, 그죠? 네. 상관없습니다. 네. 자, 기억 1은 젖산 발효다. 1은 알코올 발효네요. 틀렸습니다. 니은 ATP가 생성된다. 는 니은이다. 맞습니다. 디귿 한 분자당 수소 수분의 탄소수는 젖산보다 에탄올이 크다. 젖산은요 C3H6O3라고 그랬어요. 이거 암기하는 법은 제가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분자식 기본적인 거 몇 개 안 됩니다. 꼭 암기해 주시길 바래요. 에탄올 같은 경우는요 C2H5OH입니다. C2H5OH. 따라서 수소수는요 여기가 6개고요. 얘도 6개예요. 둘 다 피루부산이 환원돼서 만들어졌어요. 피루부산이 환원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소수는 똑같아요. 예, 알겠어요? 둘 다 피루부산이 환원. 예, 바트그러나 탄소수가 여기는 3이고 여긴 2가 돼요. 이유는 뭐냐? 그쵸? 에탄올, 알코올 만들어질 때 알코올 발효에서는 CO2가 발생해요. CO2가 발생하니까 탄소수가 하나 줄어들게 돼 있어요. 이거보다 적습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2분의 1분의 3분의 1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젖산보다 에탄올이 작아요. 알겠죠? 큰 게 아니라 젖산보다 에탄올이 작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따라서 D가 틀렸습니다. 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17번 그림은 해당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네요. 해당 과정. 포도당이 분해돼서 두 개의 피루부산이 되는 과정이죠. 자, 이것을 이제 에너지, Y축의 에너지 값인데 포도당이 이만큼 에너지가 있었으면 EATP가 들어가서 과당 이인산이 돼요. 그리고 나서 4ATP 만들어서 피루부산이 되는 거죠. 자, EATP 들어가고 4ATP 나오죠. 물론 여기서 이제 이 NADH도 나오게 돼요. 자, 여기가 포도당, 과당, 인산, 피루부산. 됐죠? 기억. 한 분자당 에너지량은 포도당보다 과당, 인산이 많다. 과당! 인산이 많죠. EATP 들어갔으니까요. 알겠죠? 네. EATP 투자해서 4ATP 얻는 거야. 되셨죠? 기억나시죠? 기억맞고는 과정 가에서 탈수소 효소가 작용한다? 자, 과정 가에서는 NADH가 생기는 걸로 봐서 그쵸? 탈수소 효소 작용, 탈수소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탈수소 효소가 작용한 겁니다. 니은 맞고 디귿 해당 과정은 그쵸?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거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세포질에서 일어납니다. 따라서 디귿도 맞고 5번 답이네요. 자, 18번 들어갑니다.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식물의 명반응 과정, 명반응 동그라미 치세요. 명반응. 자, 명반응은 이제 순환적 광인산하고 비순환적 광인산화가 있어요. 광괴 원만 관여에서 돌아라, 돌고 돌아라. 이건 순환적 광인산화입니다. 관계 원에서 튀어나온 전자가 다시 전자 전달기를 통해서 관계 원으로 올 때, 이때 이제 ATP가 만들어지는 거 아시죠? 요 과정에서 화학 삼투적 인산화가 일어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2로부터 물의 광분해요. 물의 광분으로부터 나온 전자가 계속 관계 2를 메꿔주면 여기서 빛받아서 전자 나가고. 자, 이거는 비순환적 광인산화. 관계 2와 1 둘 다 거치는 건 비순환적 광인산화. 여기서 전자 최종 수용체. NADP 뿔이 NADPH가 되는 거 아시죠? NADP 뿔, NADP
뿔, 얘가 최종적으로 전자를 받아서 NADPH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배웠던 명반응 과정입니다. 경로 가는 비순환적 광인산화, 경로 나는 순환적 광인산화. 기억, 관계 2의 반응 중심 색소는요. 자, 1, 2, 1, 2, 1, 1은 700, P700, 2는 680. 1등, 2등, 좋아. 그 다음에 기억 틀렸습니다. 니은, 경로 가와 나에서 모두 ATP, 그쵸? 여기서도 이 과정을 거치니까 ATP가 만들어지고요. 순환적에서도 ATP가 만들어집니다. 비순환적, 순환적, 광인산화, 비대에너지로 ATP 만든다. 광인산화. 둘 다 ATP 만듭니다. 니은 맞고, 디귿. 물에서 방출된 전자가 여기 경로 가를 거쳐 최종 전자 수용체에 전달될 때, 자, 물 한 분자가 딱 분해되면요, 여기서 NADPH 하나가 나오고요, 2분의 1 O2가 나오게 돼요. 자, 물이 한 분자가 으악 하고 광분해되면요, 결국은 거기서 나온 전자 두 개가 들어가서 한 분자에 NADPH 만들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2분의 1 O2가 생깁니다. 따라서 밑에는 2분의 1이고요, 여기는 1이니까 2분의 1분의 1이니까 2가 되겠네요. 디귿 맞습니다. 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번. 자, 효소와 관련된 이제 반응 속도 그래프 문제가 되네요. 효소 A에 의한 반응에서 실험 1부터 3의 조건을. 자,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 문제라든가 아니면 수능 특강을 공부하시게 되면 이런 유형을 상당히 많이 다루게 됩니다. A는 효소입니다. 효소의 농도. 그죠? 효소에 따라서 최대값이 달라지죠. 효소. 그러니까 효소가 포화된다. 그러니까 지금 100과 50, 그죠? 2와 1의 차이죠. 2와 1의 차이. 그죠? 그러니까 1과 2의 차이예요. 그래서 얘는 1번이 해당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예. 그러면 둘 다 2인데 둘 다 2야. 그죠? 이거보다는 좀 더 초기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야. 효소가 더 2배가 더 많으니까 빠르다는 얘기인데, 둘의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바로 저해제의 차이가 되겠죠. 저해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있는 경우는 좀 느려지겠죠. 있는 경우는 좀 느려지고, 자, 없으면 당연히 3번이 되는 겁니다. 이때 기질 농도가 많아지니까, 그쵸, 저해작용이 줄어들어서 저해작용이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경우네. 기질 농도가 많아지니까. 그죠? 그러면 이것은 경쟁적 저해제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경쟁적 저해제. 활성 부위를 놓고 저해제하고 기질이 같이 경쟁을 하는 거야. 근데 기질이 많다 보니까 저해작용이 거의 없게 되지. 됐죠? 여기까지 개념을 자료에다가 적용시켜서 풀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디귿은 틀렸습니다. 디귿은 1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니은. 저해제 X는 A의 활성 부위에 결합한다. 그쵸? 왜? 경쟁적 저해제니까. 자, 경쟁적 저해제. 이게 효소야. 효소에 기질이 이런 게 붙어야 돼. 그런데 이런 게 붙은 거야. 이런 저해제. 기질이 붙어야 될 장소에 저해제가 붙은 거야. 그러니까 활성 부위를 놓고 기질과 저해제가 경쟁을 한다. 그래서 경쟁적 저해제가 되는 겁니다. 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S1일 때, 요때 효소 반응이 활성화되지. 자, 요거는 여러분들 기울기를 가지고 뭐 반응 속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 그 기질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가 되는 거예요. 좀 초기에 얼마나 반응을 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서 지금 활성화 에너지의 차이에 의한 반응 속도 이런 걸 따지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왜? 지금은 특정 효소가 관여했을 때 특정 반응에, 자, 이런 반응에서 효소 A가 관여하면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가 이렇게 줄어듭니다. 이만큼 있었던 게 이만큼 줄어든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효소가 1만큼이 있든 2만큼이 있든 간에 그 효소는 당연히 이만큼의 활성화 에너지를 나타내서 반응 속도를 증가시킬 뿐이야. 알겠죠? 예? 그러니까 기억이든 니은이든 디귿이든 어떠한 경우든 그 효소는, 특정 효소는 특정 반응에서 특정한 활성화 에너지 값을 갖는다 이 얘기야.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 전부 다 활성화 에너지. 이 효소 A 반응에, A라는 효소의 효소 반응에는 전부 다 똑같게 됩니다. 알겠죠? 요 디귿 보기 있지 않습니까? 최근 몇 년간의 그 평가원 수능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그 보기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어요? 예. 활성화 에너지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온도가 막 높아지고 낮아지고 그 다음에 무슨 뭐 기질 농도가 달라지고 뭐 저해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효소가 지닌 그 활성화 에너지, 그 효소 반응에 있어서 그 효소가 기질과 결합했을 때 활성화 에너지가 막 높아지고 줄어들고 아닙니다. 항상 일정하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 두세요. 효소 반응에서는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하면 항상 일정한 활성화 에너지 값을 지니게 된다. 활성화 에너지는 일정하다. 잊지 마세요. 네. 그래서 D가 틀렸습니다. 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가 되네요. 그림과는 세 분자의 CO2가 고정될 때의 켈빈으로 안 반응이네요. 안 반응. 그러니까 세 분자하고 얘가 세 분자 합체 킹 하죠. 얘는 탄소 5개짜리죠. 3,5,15에다가 여기 셋이 들어가니까 18개, 18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탄소 3개짜리니까 3, 6, 18이 되니까 6개 되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얘하고 얘가 만난 얘 개수보다 얘가 2배가 되는 겁니다. 아시죠? 얘하고 합체돼서 나누면 잘라내는 거죠. 6개에서 잘라내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2배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 6 들어가고 6이다. 6과 6이면 여기가 12가 되고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기억 A 플러스 B는 당연히 9가 된다. 기억 맞죠? 니은. 기억은 3PG다. 자, 여러분들 3PG 과연 이것이 맞는가 틀린가? 기억이 3PG일까 아닐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단 CO2 농도가 줄어들었어요. CO2 농도가 줄어들었더니 어떤 물질? 이 둘 중에 하나라고 문제에서 제시가 됐죠? 누가 줄어들까? 그러니까 얘가 줄어들게 되면 이 과정이 진행이 더뎌지죠. 그죠? 예, 이 과정이 더뎌지니까 얘는 일시적으로 증가하고 얘는 일시적으로 감소하게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3PG가 된다. 맞네요. 기억, 니은 둘 다 맞고. 디귿. 과정 1과 2에서 모두 NADPH가 사용된다. 자, 3PG가 G3P가 될 때는 ATP하고 NADPH가 사용됩니다. 안반응 켈빈으로 저랑 같이 외웠죠? 네. 정말 정확하게 외워주셔야 돼요. 자, 하지만 빠뜨그러나 이쪽에서는 ATP만 사용되게 됩니다. NADPH는 이쪽에서 3PG가 G3P로 환원될 때, 그죠? 환원될 때 NADPH가 사용되고요. G3P가 RUBP로 재생될 때는 ATP만 이용된다라는 거.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어요. 답은 4번. 되셨죠? 자, 지금 제가 해설을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심층적인 것까지 할 필요가 없는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평이한 그런 개념들 위주의 문제였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자료나 그 다음에 문제 유형 그리고 내용을 담았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4월 학평 첫 생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투는 1단원 정말 철저하게 개념을 공부해야겠구나 이런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생투 학습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어려운 2단원, 3단원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방심하지 마시고 좀 더 마음가짐 단단히 먹고 생투에 임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